안녕하십니까. 자, 엔캠이 상승분을 그대로 다 토해냈습니다. 8월 초부터 반등이 나온 걸 그냥 며칠 만에 다 빼버렸어요.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시장 전체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엔캠도 엔캠이지만 전체 시장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마감한 뉴욕 증시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자, 3%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자, 지금 시간이 토요일 아침 8시 5분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영상 찍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찍 영상을 주말에 업로드해서 여러분 다음 주 대응하시라고. 월요일부터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추석 전주잖아요, 더군다나. 자, 전통적으로 명절 있는 달에는 장이 별로 안 좋죠. 자금을 많이 빼기 때문에. 거기다가 뉴욕 증시도 험악합니다. 뉴욕 증시도 9월에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다. 상당히 불안한 사실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항상 주식은 자, 위기가 오게 되면 기회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 박민수는 옛날부터 이걸 터득했습니다. IMF도 겪었고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증권사 경력 24년, PB만 12년 했습니다. 강남에서.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드리고 좋은 정보도 드리고 대응 전략도 말씀드리고 위로의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요일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많이 힘드시죠? 엔캠도 엔캠이고 보유 종목들, 계좌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 얘기 먼저 간단하게 하고요. 엔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황 말씀드리고 2차전지 종목도 해당이 되죠.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 네 번째 박민수가 준비한 지금 시기에 딱 맞는 전략 리포트입니다.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안 좋은 이유는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 8월 초 이후로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고용 문제, 두 번째 이것 때문에 9월 17, 18일 날 FOMC에서 금리를 0.25냐 0.5냐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이 불확실성이잖아요.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 증시 다시 급락했고 우리나라 장 월요일 장 걱정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최근에 엔캠이 보시면은 장이 올라올 때 반등 나올 때 그나마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다시 빠졌습니다. 왜? 전체 시장이 보시면은요 반등 나올 때 후속 매수세가 약했습니다. 받치는 세력이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반등이 사상 누각이라는 얘기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죠. 다시 빠졌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8월 초부터 반등이 나옵니다. 2차전지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8월 초에 반등 나오죠. 지금 조정받고 있긴 한데 엔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2차전지 섹터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냐? 자, 가장 중요한 거는 8월 초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미국 대선 관련해서. 그 전까지 트럼프가 거의 당선이 확실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합니다. 월가에서.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죠. 그러다가 대선 후보가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뀝니다. 최초의 여자 흑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월가에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관련 종목들. 해리스는 월가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2차전지 섹터들, 신재생에너지 이런 섹터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금리에 민감한 섹터, 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바이오는요. 임상을 해야 됩니다.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대부분 적자입니다. 돈도 없고. 시비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별걸 다 합니다. 돈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가장 큰 수혜주가 되고 2차전지 생산 시설들은 늘려나는데 장사가 안 됐죠. 대출도 그럼 갚아야 됩니다. 금리 내려가면 당연히 수혜주가 됩니다. 친환경적인 종목. 자, 금리 인하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엔캠 반등 나오다 다시 빠졌습니다. 14만 9천 원, 40만 원 가까이 갔다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한 60% 빠진 건가요? 25만 원대 저항선이 걸려 있고 밑에 14만 9천 원입니다. 자, 그러면 25만 원을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항선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내리누르는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최저가입니다. 얘네들의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자, 25만 원이 뚫리게 되면 쇼커버에서 스키즈로 정책이 바뀝니다. 주가 급등 나오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공매도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보시면 급등이 나왔죠. 액분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5분의 1로 쪼갰잖아요, 얼마 전에.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 공매도를 합니다. 주가가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할 수 없이 쇼커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실적이 노출되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스퀴즈가 발생합니다. 시장가로 그냥 샀어요. 그래서 급등 나왔다가 스퀴즈가 끝나니까 폭락해 버립니다. 자,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 상당히 커집니다. 엔캠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인 건 맞습니다. 자, 52주도 아니고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중요한 게 있죠. 세력들의 출구 전략, 그 다음에 매집 전략. 지금은 급락을 했죠. 매집 전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집한 거 보시면은 한 3년 정도 됩니다. 몇 배 올랐습니까? 7배에서 8배. 기간이 긴데 이 정도 수익률은 아니죠.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요. 여기가 주포 세력입니다. 외국인들이죠. 외국인 헤지펀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개미 털기 하고 있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털죠? 피어 아니면 포모입니다, 여러분. 포모는 아시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올라갈 때 신고가 나니까 따라서 하는 거고 지금 피어의 국면이죠. 주가 빠지니까 따라가서 팝니다. 이렇게 심리적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자, 엔캠 지금 보시면은 받치는 세력 외국인입니다. 근데 매집을 한다고 매일 사는 게 아니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도를 냅니다. 얘네들이 물량을 털려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제가 PB 할 때 보니까 외국인들 사는 게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복잡합니다. 처음에 저가 매수를 합니다. 저 바닥에서. 두 번째 구간 매수. 세 번째 근접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구간? 저가 매수 구간입니다. 왜? CB 발행한 거 블록될 물량이 나옵니다. 주식 전환에서. 두 번째 공매도 세력도 들어왔어요. 당연히 저가 매수 구간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물량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자, 이슈들은 제가 짧게 보겠습니다. 최대한 최근에 엄청난 이슈가 하나 터졌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금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958억 대출해 갖고 담보 가치는 1240억입니다. 자, 여러분. 958억을 대출해 갔어요. 그죠? 1240억 정도가 주식 비중입니다. 만약에 담보 가치가 이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반대 매매가 나가겠죠. 여러분 주식 하시면 알잖아요. 담보 비율이 있잖아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먼저 958억이면요.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70억에서 80억 정도 이자 수익이 들어옵니다. 자, 채권자는 누굴까요?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캐피탈입니다, 여러분. 자, 정리해 볼까요? 958억 대출 받아갔습니다. 담보 가치는 1240억 정도 됩니다. 러프하게. 이자 수익만 여러분 8%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70억에서 80억이 들어옵니다. 짭짤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주인이 바뀌고 기관 입장에서도 골치 아픕니다. 돈 회수해야 되는데 담보 가치를 올리지는 못해서 유지는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코스닥에서 많이 나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주담보 대출. 악재일까요, 이게 여러분? 자, 악재라고 하기에는 다른 요인이 많습니다. 958억 용초도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메리츠 증권, 메리츠 캐피탈 당연히 주가를 관리할 겁니다. 떨어지지 않게. 왜? 자기들도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중립적인 재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절대 악재가 아니라는 거. 다른 측면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양면성을 보셔야 돼요. 자, 2분기 매출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가의 하방을 지지해 줄 겁니다. 2000년 섹터가 안 좋았는데 흑자가 났어요. 자, 흑자를 나게 되면요. 적자에서 흑자가 나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왜? 지금이 바닥일 수 있으니까 급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주식은 숫자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대감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점유율이 높아졌죠. 북미에서 MS가 60% 이상 전망이 됩니다. 고객사도 확보했고 텍사스 공장이 완공이 되면 더 커질 겁니다. 자, 근데 여기가 엔캠의 모두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엔캠의 조지아주 공장 있죠. 2020여 년인가 완공이 됐는데 이거를 캐퍼를 4만 원에서 10만까지 늘렸습니다. 자, 텍사스 공장 내년에 완공되는데 이것도 캐퍼를 10만 톤으로 아예 졌습니다. 최근에 20만 톤까지 캐퍼를 늘렸어요. 4만 원에서. 왜? IRA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죠. 중국이 전기차 공급망에서 빠지게 되면 공백을 메꾸려면 공장을 키우는 게 맞습니다. 캐퍼를 키웠죠. 이것도 여러분 해리스 트레이드 수혜주입니다. 트럼프는 IRA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축소하거나. 해리스가 된다면
IL은 당연히 시행되고 엔캠은 공장을 증설한 대가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공장을 증설하면서 시비를 발행했어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유상증자도 있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시비를 택했습니다. 시비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왜?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볼 때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무슨 얘기냐? 가장 대표적인 게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죠. 주포 세력은 여기 들어옵니다. 두 번째, 발행시장에도 여러분 세력이 들어옵니다. CB 발행이나 3자 배정 유상증자, BWEB, 메자닌 투자. CB는 코스닥에서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CB 발행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요. 토탈 금액이 2,880억, 3천억 가까이 됩니다. 만기가 돌아온 것도 있고 돌아올 것도 있고 이게 물량 부담이 되고 오버행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사모펀드가 갖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싸게 샀기 때문에 지금 수익 보고 팝니다.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매도 폭탄이 된다는 얘기죠. 블록딜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0만 주 정도 아직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100만 주 정도 남았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것 때문에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는 MSCI 편입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편입이 됐다고 마냥 좋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외국인이 들어오는 방법 중에 롱도 있고 숏도 있습니다, 여러분. 롱은 바이하는 거죠. 숏은 셀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편입이 되면 일단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85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자, 근데 악재가 발생하잖아요. 가장 먼저 공매도 타겟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사모펀드 블록딜 물량하는 거 알고요. 숏을 치고 있으나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MSCI도 중립적인 재료일 뿐입니다. 그럼. 자, 그나마 호재가 중앙첨단 소재 EDL리어즈는 지배구조를 수직 계열화시켰습니다. 2000년대 소재 입지를 강화시켰어요. 근데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바로 리튬이온 때문입니다. 이것도 IRA 때문이죠. 중국이 빠지게 되면 북미 공급망에서 리튬이온 시장이 중국이 빠지게 되잖아요. 중국이 장악하는 게 90%입니다. 우리나라 3%밖에 안 되는데 북미 법인 설립하고 자, 공장 증설하고 수직 계열화했습니다. 리튬이온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호재가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주가의 수급 때문에.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흑자죠. 흑자가 났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가의 하방을 지지해 줄 겁니다. 흑자 전환. 자, 그 다음에 중앙첨단 소재와 EDL리어즈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자, 리튬이온 때문에 그랬죠. 북미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 번째, 자, CB 전환한 거, 블록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하락을 노리고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금리 인하,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엔캠이 테슬라나 파나소닉에다 납품을 했거든요.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그죠? 북미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고객사를 확보했는데 자, 10월 달쯤에 10월 말쯤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 일정이에요. 전액 관련해서 공급 계약이 예정돼 있고요. 자, 이건 늘 하던 건데 두 번째로 지분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두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고 주가에 큰 변동성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공유해 드립니다. 일정 010-3158-8575 엔캠이라 보내시면 제가 자료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엔캠. 박민수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매주 하는 게 있어요. 주간 회의, 주간 미팅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주간 회의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엔캠이라 보내시면 디테일한 내용 알려드리고요. 자, 차트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자, 공매도 세력들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25만 원대에서. 뚫리면 안 되겠죠? 에코프로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고 헤지펀드는 밑에서 조용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꼬이면서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일정들이 있다 그랬죠 제가. 자, 9월에 있을 FOMC 금리 중요합니다. 0.5 컷으로 갈 수 있느냐. 두 번째 10월달 실적들 3, 4분기 엔캠도 엔캠이지만 빅테크 실적이 중요하고 세 번째 개별 일정이 있다 그랬죠. 10월에 테슬라 일정이 있습니다. 추가 공급 계약과 지분 투자. 10월까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은 추세가 다 깨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밑에 세력들 여기 세력 보이시죠? 주포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핵심 세력이에요. 얘네들이. 자,
월봉입니다. 매직 기간에 비해서 수익률이 작다 그랬죠. 훨씬 더 많이 가야 됩니다. 그죠?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친구들이 개미 털기 하고 있는데 지금은 피어의 국면입니다. 그죠?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 겁납니다. 마지막 개미 털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봉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다가 되밀렸죠. 이 구간에서. 근데 보시면 이평선도 수렴했잖아요. 자, 하향하면서 수렴하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세력이 부딪히고 있고 내리누르는 공매도 세력, 받치는 헤지펀드. 분명히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급등하는 2차전지 섹터 종목들, 대장주들 대응이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자, 먼저 세력들 패턴 분석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엔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자, 사모펀드는 블록딜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 100만 정도 남았습니다. CB 전환시켜서. 두 번째,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21원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그랬죠. 세 번째, 헤지펀드들 1단계로 진행 중인데 물량이 확보되면 2단계로 갑니다. 그때부터는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달에 10월 말쯤에 테슬라 일정이 있다고 그랬죠.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민수가 대응 전략을 준비했는데 자, 전략 자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최대 주주 변경 이슈 대응 전략입니다.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010-3158-8575 엔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엔캠에다 R 붙여서. 그럼 리포트 드리고 2번에 세력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장 기업은 90% 적용되는 기법. 엔캠 R로 보내시면 되고요. 958억을 대출 받았는데 이자 비용이 한 70에서 80억 들어갈 겁니다. 자, 메리츠증권 캐피탈 대박 났죠. 두 번째, 1240억 담보가치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왜? 반대 매매 나가면서 양쪽 다 골치 아파집니다. 채권자, 채무자. 당연히 주가를 관리하겠죠. 메리츠증권과 메리츠 캐피탈.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이 변경 이슈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10월에 테슬라 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주가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고차 방정식이에요. 대응 전략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엔케 말로 보내시면 보내드리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실시간 대응방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엔케 매매 시연 드리는 실시간 방이고요. 텔레그램 방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자, 이렇게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무료 방이고 사치가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엔캠 텔레그램 방 말씀드렸고요. 자, 최근 시장에 여러분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빠지니까 주도주가 없어요. 아직 바이오와 2차 전지는 자, 주도주가 아닙니다. AI하고 반도체가 주도주고 아직은 2차 전지 바이오는 자, 후보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단타가 유효하겠죠. 단타방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문자 샘플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예전에 했던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식으로 샘플을 만들 겁니다. LS 일렉트릭처럼 매수가, 비중, 실적 개선, 데이터, 센터 이슈, 매수사 이런 식으로 샘플입니다. 이거. 자, 단타방을 운영해 보려고 그러니까 010-3158-8575 이런 식으로 야 1번이라 보내시면 제가 입장시켜 드립니다. 단타방 원하시는 분들 1번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는데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많이 파는 세력은 누구냐? 말 그대로 패는 거죠, 진짜.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여러분 알고리즘입니다. AI가 작동하고 있어요. 고빈도 매매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갑니다. 엄청나죠? 자, 박민수가 PBR 때보다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60에서 70%. 여러분도 이제 좀 아셔야 됩니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박민수가 만든 자료입니다. PBR 때부터 만들었던 겁니다.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시장 사이즈별로 분석했죠? 알고리즘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010-3158-8575 자,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아셔야죠?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미리미리 자료 챙겨두시고 5번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엔캠 쉽지 않습니다. 대응이 주말에 좀 뉴욕 증시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 걱정되는데 지금 시장 이런 국면이죠. 앙드레 코스틀란이 산책하는 개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얘가 앞서가는 게 원칙이죠. 엔비디아 얼마 전에 실적 나오는데 주가 빠집니다. 왜?
대책 없이 너무 멀리 간 겁니다. 주가가. 반려견이 돌아오는 중이에요. 되돌림 현상. 주인 곁으로. 실적 곁으로.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합니다. 시차를 두고서. 자, 이해되시죠? 엔캠입니다. 얘는 반대죠. 실적이 안 좋아 돌아왔습니다. 거리가 좁아졌어요. 얘는 앞서 나가고 싶어 합니다. 뭐를 확인해야 되죠? 9월 FOMC, 금리나 10월달 실적들, 3, 4분기, 특히 빅테크 실적들, 그 다음에 테슬라 일정이 또 있습니다. 10월달에. 확인하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주인과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종목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텔레그램 방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리포트 잊지 마시고, 자, 단타방 일본어로 보내시면 제가 입장시켜 드립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자료들, 엔캠 R 있었죠? 리포트. 그 다음에 엔캠이라 보내주시면 문자로 테슬라 일정 10월 일정 안내해드리고요. 세 번째, 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입니다. 실시간 대응하고 알고라 보내시면 알고리즘 리포트 두고두고 쓸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1번이라 보내시면 새롭게 시작하는 단타방 입장시켜 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이용하셔서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두 번째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알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70%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죠. 제가 쉬운 말로 풀어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5번에 급등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타방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처럼 드릴 겁니다. 1번이라 보내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경험방도 있죠. 텔레그램 방, 엔캠 실시간 대응하는 방입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고, 엔캠 최대 주주 변경 이슈 대응 전략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중립적인 재료입니다.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자, 바닥에서 이 이슈가 터졌어요. 자, 엔캠알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최대 주주 변경 이슈 있잖아요. 이거 958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 가치가 1240억입니다. 한 300억 정도 차이 나나요? 958억 용도도 중요하지만 1240억 이 담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담보 가치가 단순히 70억에서 80억 이자 수익만 노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메리츠 증권, 메리츠 캐피탈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관 아닙니까? 여러분, 박민수도 PB 하면서 담보대출 해봤습니다. 이 주식 빠지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담보를 회수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가 관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종목 리포트 챙기시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고 알고리즘 리포트 두고두고 두시면 쓸 수 있습니다. 알고라 보내시면 되고요. 단타방 할 거니까 1번이라 보내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